아니, 그러면, 네. 폭염 관련해서 이제 대비할 체크 포인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는데,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체크 포인트라는 것도, 뭘 좀 알아야지 체크 포인트, 이거를 좀 체크하고, 이거를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경험에서 좀 기인을 하는 거라서, 좀 뭔가 경험을 통해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쿨가이님이 좀 살포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뭐 떠오르는 게 이제 항온항습기 UPS, 뭐 그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놓치거나 이제 잘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의외로 이제 항온항습기 실외기를 이제 많이 이제 점검을 많이 안 하시는데 보통 이제 외진데 있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외기가 고장 나면은 결국에 이게 항온항습기가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가끔 뭐 분기 그 정도에 한 번쯤은 또 이제 여름 휴가철 대비해가지고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은 아닌데 그전 건물은 옥상이 그 공식적인 흡연 장소였어요. 아, 저는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흡연자분들도 좋아하시죠. 옥상이 확 트여 있으니까 그렇죠, 시원하기도 하고 뭐 눈치도 안 보이고 그렇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실외기가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구석에 옥상 구석에. 그렇죠. 보통 그쪽에다 많이 넣어놓죠. 예. 문제는 이제 담배를 이제 뜯으면 거의 이제 비닐 포장이 돼 있잖아요. 담배값 비닐, 담배값 비닐. 예. 그게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도 이게 그 무게가 없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게 또 실외기가 팬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아, 빨아들이는구나. 네. 아, 그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남자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과자를 가져가셔서 옥상에서 같이 이제 좀 수다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제 과자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과자도 이제 비닐봉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딸려가고. 아,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그 실외기를 점검을 했어요. 월말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가서 열어가지고 그 비닐 같은 거 이제 뭉쳐 있는 거 다 꺼내고 이렇게 좀 먼지 같은 거 심하게 있으면 에어건으로 이렇게 한 번씩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그 사옥이 아니라 이제 일부 층을 임대해서 그 건물에서 쓰고 있었는데 삼성동 쪽에 있을 때 그 건물은 그런 실외기가 공동 실외기? 뭐 큰 사이즈에 있는 거를 여러 개가 붙어서 같이 쓰는 건가 봐요. 그게.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 공동 실외기라는 게 출력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늘 이제 사람한테 그 적절한 온도를 제공해 주는 정도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산실 안쪽에서는 항상 여러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발열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성능이 좋아야죠. 성능이 좋아서 이제 전산실만을 위한 실외기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웬만하면 단독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처음에 이유를 몰랐죠. 자꾸 온도가 이거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스가 없나? 뭐 그래서 이제 막 기사분들이랑 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것저것 테스트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맞다. 한 분이 그러셨. 여기는
그런 공동 실액이 쓸 텐데 이렇게 하면서 아, 거기서 찾아보니까 출력이 원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산실 옆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펜을 바로 붙여가지고 아, 거기다가 옆에다 붙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실액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이제 안 겪어보면 몰라요. 안 겪어보면 네. 모르고 실액이 저 꺼진 적도 한번 봤다 그러고 보니까. 음, 근데 꺼진 이유가 약간 좀 황당한 게 뭐 네네. 뭐 아까처럼 뭐가 끼어서 들어가거나 막혔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애시당초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다 연결은 다 잘 돼 있는데 음, 찾다 보니까 네. 전선이 저기 일부가 끊어져 있다기보다는 갈렸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아이고야. 봤는데 G. 쥐요? G가 이제 네네. 그 전선 부분을 이제 이제 커버 그 주름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네. 쥐가 거기를 맛있나? 그거를 막 갉아가지고 쇼트가 나는 바람에 전기가 다 나가더라고요. 아, 특히 이제 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점 중에 하나 이제 산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뭐 아, 저녁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야생동물 비슷한 것들도 조금씩 나오는 뭐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쥐도 뭐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음, 보니까 시래기도 나가고 뭐 네트워크 케이블도 중간중간 쭉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외곽 쪽이나 아니면 지방 쪽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따로 있는 이렇게 공장 같은 데가 지점으로 또 관리 포인트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이 시래기 옆에 세스코를 놔야 돼. 세스코가 또 필수 장비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농담이 아니라 예. 저희가 진짜 그렇게 시래기 해가지고 싹 한 200 주고 다 갈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쥐덧 넣었다니까, 쥐덧. 끈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네네. 이거 뿌려놨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 이게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죠.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좀 재미있는 생각이긴 한데 그 쥐는 감염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감염이 아니라 감전. 뭐, 잘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취약한, 그러니까 잘 돼 있는데도 그렇지만 취약한 데는 특히 이렇게 가드레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실외기나 뭐 전선들 이렇게 네. 알루미늄 박스로 이렇게 감싸. 네, 맞아요. 그런 장치. 그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설치를 하는 게 그럼요. 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팀장님들 스타일마다 좀 다른데, 네. 뭐 이렇게 시스템 개발하고, 뭐 네. 고도화 시키고 이런 데는 막 한 1억씩, 2억씩 팍팍 때려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네. 이상하게 장비 사는데 그렇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설치비라고 해봤자 한 3, 4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이드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큰데, 네. 그런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해본 이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예. 그게 네. 이제 괜한 비용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똥꼬집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달래셔가지고 꼭 그런 거 얼마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꼭 네네. 챙겨가실 필요가 진짜 저희가 풀가이님이나 저나 진짜 몸으로 느껴봤어. 몸으로. 네. 네. 몸으로 느껴서 꼭 그거 챙기시고. 체크할 때 사람들이 이제 잘 체크 안 하는 그런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그 EPS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EPS실 건물이 층간. 예, 단층만 쓰는 경우는 크게 상관없는데 전산실에 이제 모든 스위치 장비나 뭐 그런 게 다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좀 이제 층을 여러 개 쓰는 층들은 보통 보면은 층간 스위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EPS실에 들어가고 그쵸. 그게 이제 메인 스위치나 백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큰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층간 EPS실이 근데 보면은 잘 돼 있는 데는 또 잘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송풍구도 잘 돼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찬바람도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고
좋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열악한 데도 있거든요. 이제 꽉 막혀 있고 환기도 안 되고 먼지도 있죠. 날리고 그런 데는 이렇게 그 한여름에는 밀폐돼 있고 그러니까 온도가 막 40도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건물 측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뭐 에어컨 같은 거를 달면 좋긴 하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공간이 EPS-C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송풍구라 그러더나? 환풍기나 환풍기를 설치한다거나, 예. 바람이나 좀 들어올 수 있게 문에서 좀 열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장비는 특히 먼지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먼지 막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쵸. 뭐 화재 위험도 커지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 되기 전에 그런 층간 EPS실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날 잡아서 뭐 주말에 하루를 잡던 아니면 더우면은 뭐 금요일 저녁 그렇게 날을 한번 잡아서 그걸 이제 셧다운을 한 다음에 꺼내서 이제 먼지 한번 에어건으로 싹 뿌려주고 또 이제 한번 닦아주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부팅하고 참 보면 예. 약간 관리자분들이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저도 그런 거 할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약간. 근데 희한하게 참 이게 좀 뭐 아내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집에 청소하는 거는 막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맞아요. 이게 뭐 네트워크 장비가 먼지 막 뽀얗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닦았을 때 새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은 희열이 있어요. 여기서 희열이 있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딱 보면은. 저도 조금 그런 거 되게 즐기거든요, 약간. 그래서 약간, 난 스스로, 아시는구나. 변태인가 이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긴 하지만, 좀 반갑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가지고. 진짜 지금, 쿨가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EPS-C 같은 거, 요런 거 또 놓칠 부분이 아니니까, 뭐,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하는 포인트로 이렇게 꼭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전산실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외부에 있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항공학습기 보면은 뭐 옛날 건 모르겠는데 뭐 최근이나 뭐 몇 년 전에 나온 것들도 보면은 이게 SMS나 메일 그런 거를 이렇게 온도, 습도, 아니면 이제 뭐 한계치 딱 설정해 놓으면은 뭐 만약에 뭐 30도로 딱 설정했는데 31도가 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문자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전산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안심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어도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또 이 현업에 있어야지만 아는 또 주요 포인트가 뭐냐? 경비 아저씨랑 친해야 돼요. 맞아요. 경비 아저씨랑 친해야 돼. 진짜 경비 아저씨랑 친해야 돼.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뭐 모니터링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좋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뭐 지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 있거나 뭐 그렇다 손 치는데 문자로 메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국엔 사람이 직접적인 액션은 취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설사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도 가다 보면 이미 이제 다 난리 나는 거죠. 그럼 경비 아저씨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 전화 드려서 오늘 당직하시는 분 누구냐 해가지고 우리 것 좀 조금 열어달라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순찰 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야간에 이렇게 경비 이제 뭐 시큐리티 개념으로 해가지고 혹시 뭐 문제 있는 데 있나 뭐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시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야간 근무도 쓰시고 그리고 주말 근무 이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진짜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네. 큰 코 다칠 그래가지고 수 있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휴가 기간이라던가 뭐 주말에 기간이라던가 연휴 때 이렇게 뭐 항상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뭐 좀 혹시 이렇게 밤
다음에 순찰 도실 때 뭐 한 번 더 좀 눈여겨서 좀 한번 관리해달라, 한번 체크해달라, 그렇게 좀 부탁드릴 수도 있고, 무슨,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나는 뭐 휴가라서 지방에 있는데, 뭐 이제 그 문자랑 뭐 메일이 왔어. 뭐 안에 항공항습기 고장 났다고. 그랬을 때 뭐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물리적으로 뭐 1시간 이내 뭐 그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제 관리실 그 직원분들이나 뭐 경비분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화상 받을 수밖에 통화를 없어. 하던 뭐 이렇게 상황을 현지 상황을 체크를 하던 그래가지고 맞아. 빨리 이렇게 좀 선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체계를 평소에 이렇게 관계나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놔야죠. 예. 그래서 뭐 근데 뭐 책에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뭐 별거 없고 네, 네, 자기 휴가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기분이 싸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보통 이제 그 경비 업무 보시는 분들이 또그 야간까지 계시고 그러면 또 출출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이렇게 간식거리라든지 뭐 라면이든 아니면 뭐 김밥이든 뭐든 간에 성의껏 조금 이렇게 네, 준비해가지고 우리 그 좀 며칠간 빌 것 같은데 좀 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혹시 급하면 제 전화 좀 드릴게요라고 하고 이렇게 네, 인사치레 네. 한번 하고 하면 다들 잘 도와주시더라고. 예. 좋은 말씀 그 해주셨습니다. 그거 뭐 아깝게 생각하지만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예, 예. 그분도 고생하시는데 그 정도야 뭐 우리 고맙죠 네, 차라리. 네, 우리는 밥줄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거 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절대 네,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네. 그거는 우리 진짜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 큰 거죠. 진짜 몇천 원 투자해서 뭐 몇만 원, 뭐 크게는 뭐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리고 알람 예, 시스템 자체도 제가 뭐 한 10년 전쯤에 이제, 이렇게 서버룸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 이 마땅히 뭐 알람을 해줄 만한 그런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네, 네, 그 따로 막 이렇게 그 알람만 해주는 거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좀 딱 저희 입맛에 맞는 이게 딱 그 상용화된 제품이 없어서 네. 일부 상용화된 거를 업체에다 얘기해가지고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썼었어요, 저희가. 아, 그걸 그렇게 썼었어요, 저희가. 그런 것도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해주나 보네요. 뭐 대단할 건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온도만 뭐 SMS로 갈 수 있습니다. 내지는 네, 맞아요. 보통 온도랑 전기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저기 누수도 같이 해달라. 서버 연결해 그런 그 센서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뭐 보통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솔직히 상용화된 제품을 자꾸 뭘 이렇게 건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자꾸 안 부담이 하려고 되죠. 했는데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네, 그 렉도 보면 APC에서 음, 나온 렉 되게 좋잖아요. 비싸서 그렇지. 네네, 보면 이제 안에 뭐 UPS 탑재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뭐 쿨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은 당연히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모바일 앱으로 연동까지 하니까 이게 관리자들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은 이게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알람 서비스도 진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뭐 그 단순히 온도, 습도, 뭐 장애 그런 것만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뭐 그 IIS나 뭐 그런 서비스까지도 이렇게 밖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CPU, 뭐 램, 네트워크 트래픽 그런 것들도 다 되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웬만한 것들 다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잘 구축해 놓으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편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적당히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즘은 이제 그 제품들도 많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싸게도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싼 건 아주 비싸고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요즘 보면 가격대가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당연히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쓸 수는 없지만 네, 필요한 거는 써야 되니까 이제 이런 네, 알람 시스템도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뭐 얘기했던 부분이랑 일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뭐 평상시 백업을 네.
백업은 진짜 맞아요. 그 귀찮을 정도로 좀 자주는 해야 돼. 그리고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아, 장비는 버려도 돼. 되지만 데이터와 서비스는 데이터는 살려가겠다. 네네. 이런 마인드로 조금 구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제 백업은 뭐 다른 것 때문에라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휴가철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최악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맞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내가 휴가가 있는데 뭐 어떤 서비스 그 장비 장애로 인해서 뭐 네트워크 스위치가 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래 좋다. 그래 그 뻗었긴 했는데 그래 새로 구축해야 되잖아요.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장비는 사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컴피그라던가 그런 거는 돈을 준다고 해서 사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 한 땀 한 땀한 거라서 못해, 그거.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뭐 엔지니어랑 머리 싸매고 뭐 다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도 그게 이제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회사 뭐 서버라던가 뭐 직원들 네트워크 쓰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백업은 진짜 숨 쉬듯이 해야 돼, 숨 쉬듯이. 네, 쉬듯이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휴가 가기 전이라던가 뭐 여름 되기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네트워크 설정이라던가 어떤 서버에 대한 중요 데이터 이런 것들은 특히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 그거를 그냥 아예 안 해놓고 가면 진짜 좀 불안해서 못 살고. 네. 근데 이제 뭐 전산실의 상황이나 아니면 회사의 상황마다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우리는 뭐 항원 항스키고 뭐고 간에 뭐 이중하고 뭐고 간에 다 좋은지는 알겠는데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아싸리 그냥 데이터 센터로 그냥 코로케이션 서비스 받으면 그게 제일 그냥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상면 서비스 그냥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니까.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기한을 이제 쓸 때 이제 잘 쓰긴 해야 되겠죠. 이제 또 윗분들은 또 원래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스타일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야, 어찌됐건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 줄이는 게 좋다 해가지고 상면 서비스 같은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야, 결국에는 그거 다 받을 돈 다 받고 더 받는 거야. 녹아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영업하시는 영업사원들한테 좀 요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구매해서 감가상가까지 생각해가지고 갖고 갈 때에 뭐 이제 취득의 그런 이점과 뭐 이런 상면 서비스를 통해서 월 단위로 베이스로 해서 이만큼 내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이점과 이런 부분을 금액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하면 코로케이션도 좀 환경이 너무 아닌 분들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긴 한데 뭐 자체 전산실이나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엔 또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구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쪽도 검토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숙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자기가 뭐 항원항스케일을 신경을 써야 되고 뭐 UPS를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니까 그런 그쵸.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데이터 센터라고 완전히 안전할 건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거지 같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전산실보다 나아요 다. 자기네 그 로컬 전산실보다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허가받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개런티는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뭐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거기도 어차피 다 뭐 관리를 사람이 잘 하는 거니까. 한다고 해도 뭐 사람이 하는 거기도 하고 장애라는 게 뭐 기계적인 결함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100% 보장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수많은 고객들을 뭐 365일 24시간 무중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왜냐면은 뭐 걔네들 입장에서 만약에 장애가 터져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걔네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거기도 그렇게 끄면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얘기해요. 내진 설계는 내진 설계가 돼 있잖아. 아니 여기 네. 웬만한 사옥이 내진 설계 돼 있는데 있겠냐고요. 그리고 예. 자체 발전기를 갖고 있잖아. 음. 아니 물론 이제 뭐 건물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자체 발전기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도 있지만 네. 웬만한 데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다 싶으면 이제 상면 서비스를 두는 것도 좋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상면 서비스에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산 관리자들 입장에서의 전산쟁이들 입장에서의 좀 예민한 포인트가 있죠. 뭐냐?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적어지면 우리 또 밥그릇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또 너무 편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떼어가고 저것도 떼어가고 다 그래 그렇게 조라면은 위에서 예, 그럴 수도 너는 있어. 뭐하냐? 너는 뭐하냐 이렇게 하면 또 막상 또 할 말이 또 없어지니까 센스껏 적당히 수준을 지켜가면서 하는 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면 근데 저는 그런 게 또 있긴 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늘 IT 쪽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중에는, 그러니까 9 to 6로 9시부터 6시까지는 유저들한테 두다리 맞고, 항상 전화 오고, 찾아 오고, 메일 쓰고, 그리고 또 자체 미팅에, 또 외부 미팅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6시까지는 그냥 그렇게 시달리다가 거의 끝나고, 네. 그 이후에 실질적인 문서 작업이나 뭐 아니면은 리퀘스트 온 것 중에서 이제 못 쳐냈던 것들이 뭐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야근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싫은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뭔가를 한번 제안을 해봐라, 기한을 써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싫어요, 나 그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싫거든요, 진짜. 당연히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솔직한 예. 인간적인 심정에서는 이 무슨 제안 쓰고 뭐 견적 받고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쉽지가 않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제 뭐 폭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견적 받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아는 업체가 있으면 쓰면 되는데 또 아는 업체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업체가 또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일이기 때문에 좀 이걸 좀 편하게 받고 싶잖아요. 네네. 그리고 편하게 받으면서 제안도 편하게 좀 받고 싶고. 음. 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뭐 홍보 타임인데, 네. 아니 우리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들이라. 네네네. 아니 근데 좀 쉐어드 IT에 보면 그 솔루션 상담실 있잖아요. 예. 내가 한번 써봤거든요. 솔루션 상담실 있죠. 예, 예. 저희 저는 뭘 썼냐면, 지금 이렇게 이 항운항습기 관련한 것도 한번 받아봤고, 네. 그리고 또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업체 저희 지방 저쪽 진주 쪽 진주 네. 쪽에 이제 저희 지점이 하나 생겨서 거기 근데 저희 서울 쪽에서 거래한 쪽을 거기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 차비도 안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근데 처음엔 얘기한 게, 니네들이 아는 업체 중에 진주 쪽을 커버 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뭐 소개시켜줬는데 영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액도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솔루션 상담실에다가 이제 글 올려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네. 편하긴 하더라. 뭐가 편하냐면 일단 피드백이 빠른 거예요. 피드백이 빠르고. 한 두세 시간 안에 이제 보통 그런 거죠. 있잖아요. 부서장님들이 이번에 뭐 쌤바 이번에 우리 그 진해에 들어가는 그 업체 네. 좀 알아봤어? 얼마나 네. 해? 그러니까 대뜸 물어보는 게 금액부터 딱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음. 근데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업체들은 견적 하나 받는데도 2, 3일씩 걸려. 그렇죠. 나중에는 우리가 사정하잖아요. 견적 좀 달라고.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막 비교 견적도 받아야 될 때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 비교 견적 근데 필요하죠. 예. 이거는 편한 게 일단 눈치 별로 안 봐도 좋고, 음. 그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고.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는 거니까, 익명으로 네. 하니까 좀 편하게 하고, 그럼 한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세 개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여러 개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되고 또, 왜 또,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이제, 뭐, 저희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 전화 오고 그러면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뭐 좀 뭐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좀 더 맞춰드릴게요.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우리 또 바쁜데 또 예. 바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불편한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우리 뭐 방송 듣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뭐 견적 필요하고 할 때 여기다 등록해서 하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저희 부사장님도 그 제가 그때 그 메인터넌스 하는데 좀 알아보라고 해서 그 진주권 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뭐 금방 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진 줄 알았나 봐요. 막 던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쌤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뭐 얘기했었던 그 장비 그거 얼마였지 그러면 또 근데 원래는 그 또 뭐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옛날 견적 찾아보고 막 이런데 귀찮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거 180입니다. 딱 이렇게 일단 던져놓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게 몇 번 걸렸거든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약간 의심하시더라고, 부서장님이. 그래서, 예. 진짜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견적 받았었는데. 이제 뭐, 정식 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가견적으로 해가지고, 세나에, 세 군데 이상, 저희 그 내부 정책이 있어서, 금액 일정 넘어가면은, 비교 견적 그 2개 이상 붙여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 받았습니다도. 어떻게 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 잘. 약간, 신뢰가 떨어졌나봐, 나에 대한. 그래서, 여기 지금 쉐어드라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비교 견적 받고 다 여기서 했다고 하니까, 그때서는 뭐 별 얘기 안 하시더라고. 눈으로 네. 보여드렸으니까. 눈으로 보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업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200개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많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뭐, 청취자분들도 보시고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견적이 필요한데 뭐 아는 업체가 없다던가 아니면 뭐 나는 좀 내 입맛에 맞게 받고 좀 그런 영업사한테 좀 시달리기 싫다던가 뭐 그런 약간 소심한 분들이 하면 더 좋아, 이게. 예. 그것 이용한 것도 괜찮겠네요. 예, 예.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뭐, 사람, 보는 분들마다 뭐, 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직접 한번 사용해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예. 오늘도 뭐, 요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가네요. 네. 아니,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도 진짜 훅 들어올 거거든요. 훅 들어올 거니까. 네. 그때 가가지고 또 이게 땅 치면서 후회하면은 피곤하잖아요.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서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굴가이님 뭐 같이 이제 녹음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뭐 마무리 겸 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주시죠.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진짜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렇게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휴가 기간에 갑자기 막 사고가 터져서 가족들이랑 뭐 진짜 큰맘 먹고 휴가 갔는데 뭐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또 막 1인 전산이어서 불안한 마음에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 이렇게 사전 대비를 해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또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아무리 뭐 대비를 한다고 철저히 해도 그런 뭐 장애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뭐 99%까지는 내가 하고 1%는 하늘에 맡기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99%까지도 안 하면은 또 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샘팡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도 또 이제 휴가 갈 때는, 그렇다 보면 이제 사고 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니까. 그래요. 뭐 사람 팔자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할 만큼까지는 하고 네. 좀 이번에는 좀 편하게. 그렇죠. 이번 여름은 좀 편하게 휴가 한번 가봅시다. 네. 다들 여름 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휴가 보내시길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뵙겠습니다. 쌤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